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시간 유한타 투데이 유튜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화장품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한타 투데이에서는 화장품 업종 지난 3, 4분기 실적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업종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임혜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님 저희 화장품 섹터 업종은 실제로 3, 4분기 어땠나요, 작년에? 네,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3분기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요. 4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더 어려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보면 화장품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3,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인 3,800억 원을 10% 하회한 수준입니다. 4분기와 국내 화장품 상황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중국 강세 그리고 국내 약세입니다. 중국은 4월부터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화장품 소비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또 화장품 주요 이커머스 행사죠. 광군제가 11월 11일에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시장 규모가 한 단계 더 상승했습니다. 4분기 추정 시 중국 화장품 시장은 약 20%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의 여파가 더욱 강했고 또 온라인 구매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분기 국내 시장은 20% 수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면세 시장이 중국의 강한 소비로 인해서 2, 3, 4분기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개선되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4분기 중국 그리고 국내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중국 기여도가 높고 면세 성과가 좋은 업체는 실적이 선방할 것이고 또 국내 기여도가 높고 해외 판로가 약한 기업은 실적이 다소 약할 것임을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작년 2020년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주셨는데요. 2021년에 저희가 이 화장품 섹터에서 가져가야 될 몇 가지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신 접종 여부입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대면 생활이 줄고 화장품 소비도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지난 1월 11일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2월 전후로 백신 접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만큼 당사는 향후 화장품업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25일이죠. 저번 주에는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LG생활건강의 주가가 장중 7%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앞으로는 내수 수요 회복의 관점에서 소비재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비용 효율화를 선포한 기업들의 체질 개선 효과와 내수 수요 회복에 따라서 화장품을 포함한 소비재 기업들의 관심도가 대체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우리 하우스에서 추천하는 개별 종목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두 가지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형 브랜드 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3년 동안 오프라인 채널의 고정 비용 부담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의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고전했던 기업인데요. 21년부터는 고가 브랜드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또 이커머스 채널 비중이 상승하고 또 고정비 부담이 축소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고가 브랜드죠. 설화수와 라네즈 중심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설화수 성장률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까지 구조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내년의 수익성 또한 장기적으로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4분기에는 이 인력 구조 조정 때문에 이익이 다소 부진하겠지만요. 이러한 비용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이 또 실제로 지난 12월 8일 개최됐던 아모레퍼시픽 그룹사의 21년 전략 간담회에서 김승환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모로 21년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아모레퍼시픽 좋죠. 네. 그럼 혹시 중소형주 종목도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릴 기업은 연우인데요. 화장품 용기 그리고 펌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의 협력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럭셔리 브랜드의 용기 그리고 펌프 매출 기여도가 높고 아까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외에도 국내 상위 화장품 브랜드 용기를 대부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2분기 매출을 저점으로 해서 2, 3, 4분기의 매출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주요 고객사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럭셔리 브랜드 매출 확대를 목표하고 있고 또 화장품 산업이 전반적으로 살아난다면 중저가 화장품 수주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후에 중국 법인은 중국 화장품 기업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 법인에서만 2019년에서 2020년에 약 1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기업 또한 계속해서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후에 중국 고객군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 당장은 연후의 성장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유한타 투데이에서는 화장품 업종의 4분기 프리뷰 그리고 주목할 만한 기업을 다뤄보았습니다. 일별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백신에 대한 개발과 기대감이 증폭되는 만큼 코로나 해소와 함께 침체에 빠져 있던 화장품 업종의 도약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유한타 투데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